보리차에 이것을 넣으면 당뇨 완화에 훨씬 효과적입니다. 보리차는 볶은 곁보리를 끓여 마시는 한국의 전통차 중에 하나죠. 섬유소, 철분, 인, 칼슘, 이런 다양한 영양소들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서 식수를 대체해서 마시기에도 참 좋은데요. 이런 놀라운 효능을 가진 보리차에 이것을 함께 넣는다면 혈당 수치를 뚝뚝 떨어뜨리게 된다고 합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양파 껍질인데요. 양파 껍질에 함유되어 있는 퀘르세틴 성분이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양파 알맹이보다 이 껍질에 퀘르세틴 성분이 약 30배나 더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혈당을 낮추는데 아주 효과적이죠. 보리 양파 껍질 차를 만드는 방법은 정말 간단한데요. 끓는 물에 보리 반, 양파 껍질 반을 넣고 5분에서 10분 정도만 끓이시면 끝입니다. 오래 끓이면 끓일수록 쓴맛만 더 강해지기 때문이죠. 물을 대신해서 수시로 자주 마시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양파 껍질은 흐르는 물에 한번 씻어준 다음 식초물에 5분 정도 담가 놓았다가 다시 씻어서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이것도 귀찮으신 분들은 시중에 양파 껍질만 따로 판매하고 있으니 구매하셔서 보리와 함께 끓여 드셔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보리에는 이것 외에도 정말 다양한 효능이 있는데요. 보리에 관해 말씀드리자면 먼저 첫 번째로 장을 청소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보리에 함유된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이런 좋은 효과를 발휘한다고 합니다. 베타글루칸은 세포를 유지하게 하는 식이섬유의 일종이죠. 체내 기관을 청소하는 데 도움을 주면서 신장 기능을 최적화시키기 때문에 신체의 자체 정화 기능을 향상시킨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소화 기능을 증진시킵니다. 보리 음료를 마시는 것이 소화기관이 잘 작동되도록 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보리 음료에는 섬유질이 풍부하고 알칼리성을 띠기 때문에 이런 효과를 발휘한다고 합니다. 변비나 치질, 위염 같은 증상이 있으면 보리 음료를 마시는 게 좋습니다. 설사 증상이 있을 때에도 보리 음료를 마시면 체액과 전해질을 회복시키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됩니다. 보리는 소화기관을 건강하게 유지시켜서 체중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오랫동안 포만감을 유지시키면서 공복감을 없애 수시로 허기지는 것을 막아주는 데에도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 면역력을 강화시켜줍니다. 보리 음료를 마시면 면역력이 증강되면서 각종 질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보리는 오렌지에 비해서도 비타민C가 더 많이 들어있습니다. 또한 철분이 풍부해서 빈혈을 물리치는 데에도 도움이 되고 있죠. 다섯 번째, 대장암을 예방합니다. 보리 음료에 들어있는 페룰산이라는 성분이 종양이 커지는 것을 막고 대장암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 페룰산은 활성산소를 중화시키고 암을 막는 항산화 성분 중에 하나죠. 또한 셀레늄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건 피부가 늘어지는 것을 방지해서 피부에 손상을 주는 유해물질을 퇴치하고 피부를 탄력 있게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리와 그리고 양파 껍질을 넣은 보리차가 주는 효능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당뇨를 완화시키기 위해선 보리 하나만으로 완전히 관리하기는 어렵겠죠. 이번엔 당뇨를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한 음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당뇨병을 예방과 조절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식사 원칙이 있는데요. 물론 적절한 열량 섭취와 규칙적인 식사는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지나친 열량의 섭취는 체중을 증가시키고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서 혈당 조절을 어렵게 만드는데요. 설탕이나 꿀 같은 단순당, 단순 탄수화물의 섭취에 주의해야 합니다. 단순당은 농축된 열량원으로 소화흡수가 빨라서 급격한 혈당 상승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죠. 지방을 적절히 섭취하되 콜레스테롤의 섭취는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과다한 소금 섭취는 혈압을 상승시킬 수 있으므로 싱겁게 먹는 게 좋고요. 가장 주의해야 할 식품은 달콤한 음식이 있습니다. 케이크나 과자, 설탕을 입힌 시리얼이나 바나나 우유, 유자차 이런 식품들은 당질이 많고 열량이 높아서 혈당 조절을 하기 위해선 꼭 피해야 합니다. 비교적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 식품들은 채소류나 해조류가 있습니다. 활성산소 제거에 좋은 녹색잎 채소나 김, 미역 같은 해조류, 아니면은 녹차나 옥수수 수염차 같은 달지 않은 차도 괜찮습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은 당질이 6g 이상인 당근 같은 채소는 섭취량을 제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탄수화물 관리를 위해선 당지수가 낮은 보리, 현미 같은 통곡물이 도움이 됩니다. 흰 쌀밥이나 면 같은 탄수화물 음식은 과식하지 않는 게 중요하죠. 특히 당지수가 낮은 보리, 현미, 귀리 같은 양질의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혈당이 감소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불포화지방산이 많은 올리브유, 들기름,
콩류, 견과류, 생선을 자주 먹는 것 또한 도움이 되죠. 또한 고기를 드실 땐 기름진 부위보단 살코기 위주로 드시고 혈당 조절이 잘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금주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혈당에 이상이 없어도 하루에 한두 장 정도는 지키는 게 좋다고 합니다. 당뇨를 부르는 가장 큰 적은 비만이죠. 비만은 당뇨뿐만 아니라 고지혈증, 수면장애, 관절염 같은 다양한 질병을 초래하게 될 수 있는데요. 이번엔 당뇨의 주적인 비만을 불러일으키는 식습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딴짓하면서 먹기. TV나 컴퓨터를 보면서 식사나 간식을 드시는 분이 많으시죠. 이럴 경우에 특히 화면에 정신을 팔다 보면 입으로 뭐가 들어가는지, 얼마나 들어갔는지는 모르는 채로 계속 먹기 마련입니다. 또한 화면에 집중을 하고 있는 상태에선 배가 찼다는 신호도 놓치기 쉬운데요. 체중을 관리하고 싶다면 밥을 먹을 때는 TV를 끄고 핸드폰을 멀리하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고기 몰아먹기. 단백질이 풍부한 육류는 근육을 유지하고 체중을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식품이죠. 하지만 전문가들은 똑같은 고기 100g이라도 한 번에 몰아먹으면 살을 찌우기 쉽다면서 매 끼마다 각각 30g씩 먹는 습관을 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루 총량이 있다면 그 총량을 2등분, 3등분해서 나눠 드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허기질 때 먹기. 몸에서 보내는 신호를 듣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 다이어트를 한다고 무작정 굶고 배가 고플 대로 버티다 보면 오히려 이런 심한 허기가 폭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양을 먹는 것이 비만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어떤 분들은 조금씩 자주 먹는 게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된다고 하지만 온종일 생각 없이 먹다 보면 오히려 더 많은 칼로리를 섭취하게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야식 먹기. 아무리 입이 궁금해도 자기 직전에는 참는 게 좋습니다. 오이나 당근처럼 몸에 좋은 채소라고 해도 마찬가지인데요. 위장도 밤에는 특히 자기 전엔 쉬어줘야 합니다. 뭘 먹고 바로 눕게 된다면 세포나 호르몬 대사 과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비만을 피하기 위해선 가급적 신선한 채소나 생선, 해조류를 먹는 게 좋고 규칙적인 식사를 하면서 천천히 꼭꼭 씹어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